영업이익이 전년 350억 대비해서 무려 90%나 증가했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게임 개발사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바꾼다는 시그널입니다.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는 최소 20조 원으로 올해 IPO 최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4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엄청나게 순매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한다면 미래가 밝은 종목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4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매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동안은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랐다면 이제는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판가름 날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전날까지 순매수를 기록하는 중인데요.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 증시로 더 빨리 기원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수출 회복도 가시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연초보다 14% 높게 상향됐습니다. 주말 동안 증시에 안 좋은 뉴스를 찾기가 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증시를 시끄럽게 했던 인플레이션이나 국채금리 이슈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시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인데요. 경험적으로 제가 제일 조심할 때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증시가 상승 중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더 상승한다는 전망들이 쏟아질 때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증시가 상승 중일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리스크를 줄이고자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인수합병과 투자를 통해서 덩치를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김범수 의장이 한 게임을 성공시켰던 인물들을 카카오게임즈로 영입하고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 신임 대표에 정욱 넵툰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정욱 대표는 한 게임 성공 신화를 이끈 1등 공신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 VX의 문태식 대표도 한 게임 설립에 개국 공신일 정도로 카카오게임즈에는 한 게임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게임즈가 5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게임 개발사 인수합병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명한 게임인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흥행으로 퍼블리싱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만 반대로 퍼블리싱 위주의 매출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부터는 직접 게임 개발사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바꾼다는 시그널입니다. 요즘 게임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데요. 정욱 대표를 영입한 배경도 업계의 화두인 메타버스, NFT 등의 새로운 기술을 게임에 접목해서 블록체인 게임과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사업이 미래성장 동력이라면 가까운 모멘텀으로는 크래프톤 상장이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는 최소 20조 원으로 올해 IPO 최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크래프톤 지분 1.95%를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상장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가치 역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4,955억에 영업이익이 665억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350억 대비해서 무려 90%나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75억으로 전년에 비해서 무려 660%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카카오게임즈가 우량주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작년 IPO 때 따상까지 기록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급락을 거듭하면서 아직까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의 6개월 동안 횡보를 계속하다가 4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엄청나게 순매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외국인들에게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인 거죠. 일봉상 올해 전고점이 57,000원 정도인데 지난주에 전고점을 넘어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바닥에서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지금까지 상승과 하락의 폭이 작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 바닥을 잡아주고 올해 들어서 차근차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승을 시작한다면 미래가 밝은 종목이 될 겁니다. 다만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주가 등락이 심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 캐피탈입니다. 이 종목은 투자보다는 한 주 정도만 사서 흐름을 지켜보길 권하는 종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금융 캐피탈은 자동차금융, 개인금융, 할부금융과 같은 다양한 여신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금융이 아주캐피탈을 인수하고 사명을 우리금융 캐피탈로 변경했는데요. 우리금융 자회사 중에 캐피탈사가 없었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아주캐피탈을 인수했습니다. 우리금융 캐피탈의 올해 실적 전망은 밝은 편인데요. BNK 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096억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실적이 반영된 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투자 매력이 다소 부족한 종목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수급 현황을 보면 4월 15일 목요일에 기관이 800억 가까이를 매수했고 반대로 기타 법인이 800억을 매도했습니다. 평상시 거래량에 비하면 엄청난 수량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 기관한테 물량을 블록딜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739만 5천 주임을 기억하시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우리금융 캐피탈의 작년 지분 구조를 보면 기존 주주였던 아주산업의 보유 물량이 공교롭게도 739만 5천 주입니다.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아주산업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블록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진 상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 캐피탈은 실적이나 매수세 외에도 성장성도 높은 편인데요. 앞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캐피탈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월봉을 보면 작년까지 잘 상승하던 종목이 우리금융에 편입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역대 최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봉으로 보면 3월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4% 가까운 급등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금융 캐피탈은 아직까지 기관의 블록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자진 상폐의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주 정도만 사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게임즈와 우리금융 캐피탈 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탐욕을 부릴 때 매도하고 공포에 빠졌을 때 매수하라고 했죠. 모두가 탐욕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위기감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평가된 우량주로 수익도 내고 리스크도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 남들보다 빠르게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